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단입니다. 어젯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 미국 증시가 2년여 만에 최대로 떨어진 데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어제와는 다르게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년여 만에 1,390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갈수록 시장의 난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왕좌의 게임에서만 공개되는 전문가들의 원픽 종목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장을 현명하게 이겨내보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도 늘 열려 있습니다. 이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 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도 더 많은 주식에 대한 정보는 이 노란 톡에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주백스타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8월 CPI,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면서 또 하루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이제 CPI 쇼크라고도 지금 예.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CPI 쇼크가 예상치보다 지금 한 0.3포인트 정도 많이 나왔다라는 이슈로 지금 좀 시장에 충격이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나스닥 위주로 큰 하락이 있었죠. 근데 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뭐 이전 4월이나 그 이전에도 0.3% 이상의 예상치 상회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이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너무 많이 민감하게 지금 나스닥이 반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가 엄청나게 좀 선방을 해줬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지금 앞에서 나오고 있지만 뭐 다우존스 3.9%, 뭐 4%에서 5%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낙폭은 한 1.56%로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의 한정적인 이런 포지션 매매자들의 조금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고 있었던 시장과는 크게 달라진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9월에 이제 우리 미국 9월에 이제 우리 추석이죠. 추석이 추석 이전에는 좀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이 9월 초에 뭐 9조를 지금 넘어가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연휴 바로 직전 9월 8일만 9조가 넘어가고, 근데 그 전에는 계속해서 지금 거래 대금이 6조, 7조, 5조 막 이렇게까지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서 또 어제는 나쁘지 않게 지금 거래 대금이 9조 이상 발생을 해줬거든요. 뭐 물론 오늘은 이 CPI 쇼크 충격에 의해서 조금 적게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연휴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추석 이후에는 좀 수급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고 또 우리 좀 지루하겠지만 이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여러분들이 곧 이 상방 부근, 그러니까 2,400 상방 부근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2,300 이하로 내려오면 이제 또 매수를 하는 이런 박스권을 이용한 매매들이 좀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당분간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이 동결되어 있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확 살아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좀 흐름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한 주는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프 전문가님은 어제는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여전히 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실까요?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우리가 전날에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날에 CPI가 발표됐었는데 CPI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코어 CPI였습니다. CPI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은 에너지 가격은 역시나 우리가 예상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우리가 외식 상품들, 그 식료품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쇼크를 먹었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자라면은 이제 우리가 마켓 플레이어로서 보이게 된다라면은 이 쇼크가 먹었을 때 한 요 정도면은 되겠다라고 이제 뒷심으로 해서 매수 자체가 나올 수 있는데 나스닥이나 특히나 전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5% 이상 자체의 하락 자체가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만기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번 주 시장에서 추석 전날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진행됐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기 전에 사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만기 전에 7월 달 경우나 8월 달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헤지펀드사들이 많이 숏배팅을 하고 있었다. 지수 하방에 대한 배팅을 크게 하고 있었다라는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이번 CPI를 통해 가지고 많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 전에 미국의 장난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전날에 봤었을 때 시장을 보게 된다면은 미국 시장이 엄청 빨갛지 않습니까? 엄청 빨갛게 돼가지고 되게 걱정스러운 반으로 이제 한국 시장 참여했었는데 오히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형식으로 됐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그 특별한 이제 풋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가격대 델타 전략 자체가 이제 많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시장상에서 오늘 시장 플레이어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을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 상에서는 이제 장 초반에 10시까지 굉장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던졌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거의 겁을 엄청 줬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봤지 하면서 네. 3% 이상 떨굴 거야 라고 하는 형식으로 계속 떨궜었는데 10시 이후로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일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이제 구로다 총재가 이제 환율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엔화 자체가 다시 또 강세가 되고 하다 보니 다시 또 시장이 상승했었고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방어를 크게 했던 요인 자체는 첫 번째 추석 때문이었습니다. 왜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실망도 커졌던 반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승의 분위기를 못 즐겼던 대신 하방의 폭도 낮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서 아마 장 초반에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했던 분들이라면은 되게 유리했을 상황이 많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보게 된다라면은 9월 FOMC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데 9월 FOMC 때 이제 뭐 100bp를 올린다더니 아니면 75bp에다가 이제 MBS를 판다라는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 이후까지는 지금 시장이 굉장한 박스권을 펼칠 테고 그렇게 만약에 액션 자체가 나오더라도 지금은 아마 좀 상당 부분 좀 긴 시간 동안에 박스권 자체가 형성되다 보니까 좀 되게 지루한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 또 다시 울트라 스텝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이런 지지부진한 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렸고요. 그럴 때일수록 종목 선별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왕좌의 게임에서 공개해드리는 종목을 잘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왕좌의 게임 수익률과 함께 순위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포트 정비 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적풍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매수 범위는 7,900원에서부터 8,800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들도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S&T 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S&T 중공업이 종목 공개 이후 잘 가다가 지금 또 오늘 시장 조정과 함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S&T 중공업 지금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네, 추석을 보내고 왔더니 갑자기 또 상승분들을 다 반납하면서 맞아요. 네, 더 당황스러운 네. 수익률이 됐네요.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S&T 중공업가 추석 이전 그리고 추석 이후,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시장이 우리 크게 반등을 했었죠. 근데 지수가 오르는 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수급을 많이 받아오던 이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하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바닥 저기 밑에 깔려있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어제만 해도 화요일 어제만 해도 네 그렇죠 월요일까지 네. 쉬었으니까요. 네. 화요일까지만 해도 약간 그런 흐름이 어제만 해도 이제 나왔는데 계속해서 다행히도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들의 조정이 조금 계속 이어지면 이거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흐름을 보니까 다행히도 이게 이어지지는 않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S&T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K9 자주포 이제 수출 기대감에 의한 이제 상승이 있었죠.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8월 26일 날 12,800원까지 지금 고점을 좀 한번 찍어줬고, 그리고 오늘까지 해갖고 지금 10,000원대에 좀 걸터져 있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 이 장기 이평선이 오늘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면서 사실은 환경 자체는 되게 좋아졌다. 차트적인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이 20일 이평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조금 심리 같은 부분들에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조금 무너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지만 현재 이전의 고점대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지금 5월, 6월에 형성했던 이 고점 부근에 이제 지지대가 형성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기적인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오늘 골든크로스 강은 발생했기 때문에 9,600원, 9,700원 선까지는 내일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241선 뚫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한 번도 지금 조정 구간 없이 왔거든요. 여기 남색선 보이시는 남색선이 이제 241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돌파 이후에 지금 한번 조정 구간 없이 쭉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조정 구간을 받고 갈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에 이제 레드백 전차를 지금 수출한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이 레드백 전차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와 많은 부분의 부품들을 호환을 해서 이 K9 자주포 관련주들이 곧 이제 또 레드백 전차 관련주들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대형 호재들도 호주 수출에 대한 호재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추세가 아주 죽지는 않았고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LS 일렉트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LS 일렉트릭은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 9월 들어가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안 움직이긴 했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 이제 LS 일렉트릭을 추천을 드릴 때 이게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LS 일렉트릭도 지금 많은 부분의 수출을 하고 있고요. 또 LS전자 아시아가 좀 또 네옴시티로 엮이는데 그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기대감 그냥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 에너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가 향후 10년 동안은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정말로 이 가시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친환경 에너지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또 필요한 게 배전반 또 스마트 그리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에 좀 시가총액도 1조 이상이 되는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좀 천천히 움직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인 측면을 뒷받침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우리 차트의 느낌을 한번 볼게요.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241선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죠. 돌파하고 지금 두 번째 지지선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보통은 이 241선에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시세가 그냥 테마주처럼 단기적으로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다른 차트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자주 말씀드리는 강력한 용오름이 발생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2020년 11월 경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LS 일렉트릭과 비슷하게 이 241선을 급등해서 넘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살금살금 차곡차곡해서 이제 조정을 확실히 받아주면서 물량 정리해서 여기가 바닥권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제가 용오름 차트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현재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완벽한 용오름이 지금 현재 발생을 했고 단기적으로 이제 21선까지 빨리 회복을 하게 되면 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41선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지를 잘 받고 여기 이 지금 55,000원에서 52,000원 부근 이 사이에서 이제 매물대가 잘 정리가 되고 튼튼한 바닥이 형성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스무스한 상승세가 이제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제 뭐 마음 상하실 필요 없이 이미 뭐 친환경 에너지나 이런 스마트 그리드 같은 부분에는 이 업황 확장 자체가 좀 빠른 속도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좀 다소 느릴 수는 있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되기 시작하면 이제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하이로코리아를 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이 조선 쪽도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로코리아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계속해서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조선 기자재가 한번 또 크게 가더니 또 조금씩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좀 대형 조선사 쪽으로 좀 옮겨지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산업 내에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하지만 지금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S&T 중공업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최근에 좀 상승했던 종목들의 이 조정 구간을 좀 받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장기 골든크로스가 나와 있는 구간, 지금 현재 한 22,000원 구간을 딱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구간대에서 지금 충분히 지지받아서 다시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움츠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제 하락할 때 크게 지금 거래대금이 발생하면서 내려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하방 추세로 돌아서는 길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캠트로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캠트로스는 현재까지 20%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이 종목은 줄곧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캠트로스 어떤 부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좀 아쉬운 게 이제 이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들이 리튬이나 이런 이슈들이 지금 추석 전에는 지금 활발하게 잘 돌다가 또 뭐 물론 우리 추석 연휴 지나고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이런 CPI 같은 이슈도 있었고 해서 큰 이슈가 지금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앞서 봤었던 우리 S&T 중공업이나 하이로코리아 같은 부분을 보면 얘네는 이제 241선에서 좀 우리가 상승을 한 이후에 잡았단 말이에요. 시세가 좀 나오기 시작할 때 잡았지만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지금 잡아서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이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죠. 조정을 크게 받지 않은 모습 그리고 조금 이 CPI 충격이나 이런 게 좀 가시면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률이 좀 한 20%면은 이제 팔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기는 해요. 근데 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선과 지금 21선이 딱 맞물려 있는 부분이 지금 1,500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탈하면 우리가 수익 확정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 더 큰 상승을 위한 잠깐의 움츠림으로 보고 계속해서 이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택스타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꼼꼼하게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주104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상세한 종목에 대한 피드백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도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네오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위즈는 오늘 같은 장에도 선방을 했고 네. 기관이 연일 매수를 하고 있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맞습니다. 보고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9월 달의 시장 자체적으로는 제가 커버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5G, 게임, 메타버스 이런 업종들로부터 과대 낙폭이었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날에 CPI가 발표되었고 시장이 레벨 다운이 되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에 대한 뷰 자체에서는 이제 꺾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날 같은 경우도 제 방송상에서 네오이지가 지금 마지막 막차라고 말씀드렸죠. 어찌 보자라면은 이제 네오이지 차트를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앤블랙에서 기억을 잊지 말라고 하면 네. 기억 잊으라고 딱 이렇게 띵 누르잖아요. 네. 그런 거랑 동일하게 전날에 있었던 상승폭과 오늘의 상승폭이 사실 차트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전날과 동일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그래서 신규 진입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진입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은 오늘 진입하더라도 사실 전날과 동일한 차트가 형성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네오이지에 대한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따로 훼손이라든지 이 친구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그런 것이 따로 없고 시장 자체에서의 출발 준비는 이미 마친 상태이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 자체가 조금 덜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되게 강한 종목들이 특징이 이렇습니다. 시장이 힘들더라도 이제 다시 또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그 라인들을 유지해주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도 전날에 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형식으로 지금 현재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간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나와가지고 급등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디어유를 보도록 할 텐데요. 디어유는 일단 최근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디어유도 전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좀 전날에는 어찌 보자면 도약할 준비를 이제 마친 상태, 이제 개구리가 이제 폴짝할 뛸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잠깐 그 준비했다가 잠깐만 하면서 뒤로 살짝 좀 물려나는 이제 그런 형식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디어유 같은 경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 박스권 이제 흐름 상에서 이제 보통 플레이가 움직이는 거고, 이 박스권 상에서 이전치에 있었던 저점을 깨지 않고 그냥 오늘 지수 그냥 따로 인덱스 따라가 가지고 지금 레벨 다운 된 거다 보니까 사실 마찬가지로 디오유 같은 경우에도 저도 되게 좋게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만약에 신규적으로 진입하실 분들은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솔리드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솔리드 지금 5G 관련주를 굉장히 주목하면서 보고 있으신 상황인데 예, 솔리드도 오늘 시장 때문에 좀 밀렸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나요? 시장 때문에 밀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요거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지금 대부분에 있었던 종목을 유심히 보게 된다면은 오늘 이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시가 대비 올라와서 양봉을 그린 형태들이 보통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전체적으로 처음에 지수가 레벨 다운 되면서 시작을 했었지만 그 레벨 다운된 상태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올렸냐? 그럼 결국엔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의 손절 물량을 밟고 나서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올려가지고 샀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 내에서 밑에 시가 대비해서 올라와가지고 양봉 형태를 걸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동일한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했던 특징 종목 중에서 뭐 태조 이방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링 관련된 종목들도 대부분 다 이런 형식으로 띠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솔리드와 더불어서 뭐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제가 편입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솔리드, 오이솔루션 둘 다 현재 지금 시장 대비해서 밀린 거다 보니까 인덱스적으로 밀린 겁니다. 따로 거래량도 크게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신규 편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관심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대명에너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대명에너지는 뭐 오늘 같은 장에도 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4% 상승으로 맞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이게 좀 품절주의 성격을 띠고 있나 봐요? 그렇죠. 대주주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품절주 하면은 또 우리가 저번 달이나 7월 달, 6월 달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까? 무상증자 관련된 생각을 맞아요. 또 연계하면서 투자들이 생각했었는데 그 관련된 해당 사항으로 연결짓지 않더라도 현재 지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가까이 올랐었고 장중에 VI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시장 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가져왔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때 당시 때 목표가가 8만 원을 했었는데 8만 원을 갔죠. 그래서 약간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이제 대명에너지를 보자라면은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4%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 그간에 있었던 상승폭에서 박스권 형식을 그려주면서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제가 6만 원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제가 따로 이 이데일리 방송 왕자의 게임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상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들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만큼 확실합니다. 왜 확실하냐? 전날에 좀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날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비축류 관련돼 가지고 8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비축류를 채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가가 80달러 정도 미만에서는 안 떨어진다라는 투자들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대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투자 감가 손익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이랑 대명에너지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던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비축류에 대한 언급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호재성 발언이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뭐 유럽이라든지 러시아로부터 있었던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감산이 붙으면서 한 번 더 시장에 대해서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충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날 같은 경우에는 태조 이방 관련된 종목들은 좀 다음 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어찌 보자면 또 운이 좋게도 그렇죠. 이것도 이제 기회를 삼으면 되겠죠. 시장이 레벨 다운 되면서 기회 삼으면서 차익 매물 자체가 되게 많이 나왔고 그 차익 매물을 밟고 새롭게 편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지금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는 왕좌의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보유할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흐름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제프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왕좌의 게임이 끝나면 이어진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중점적으로 해주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제가 1위를 만들게 했던 종목들이 보통 태조 이방원이라는 맞아요. 종목이잖아요.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태조 이방원을 담아야 되는 시기인가 아니면은 내가 포트폴리오를 재개편해야 되는 시기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이 눌림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니면은 지금은 좀 멀찍이 떨어진 다음에 좀 현금화를 시켜놓고 나중에 좀 더 쌀 때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잘 나가던 태조 이방원이 좀 주춤하면서 이 섹터를 이제 좀 등 돌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 다시 주목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실 텐데요.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힌트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주백사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숨겨진 4차 산업 에그테크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요즘은 또 에그테크가 뜨고 있나 봐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예. 제가 사실 식량에 대한 이야기는 2020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식량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 관련해서 이제 친환경도 계속 봐야 되고 한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식량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오래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에그테크란 우리 계란으로 하는 테크가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새로운 이제 식량을 생산하거나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기술들, 이런 신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에그테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뭐 스마트팜 관련주들이 최근 그 대선 때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제 대체육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에그테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최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급격하게 올라갔지만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거질 문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이제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가는 이유가 이제 기후 위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던 간에. 네, 어찌 됐던 간에 기후 위기 때문인데요. 이 기후 위기에 사실 가장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식량이에요. 그래서 이 식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많이 추천드렸어요. 엄청나게 자주 추천드렸었고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주백사를 오래 지켜보신 분이시라면 바로 이제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해서 이 스마트팜, 에그테크 관련된 숨겨진 4차 산업에 대한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종목인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두 번째 힌트는 식량 전쟁 문제만이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쟁뿐 아니라 뭐 앞서 말씀하셨던 그 기후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 식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게 뭐 식량 안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렇죠. 식량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큰데, 제가 힌트를 좀 반대로 말할 걸 그랬네요. 앞에서 네. 기후 위기를 말씀드려서 네. 기후 위기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제가 전쟁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또 이 전쟁 이슈로 관련해 갖고 이 종목이 또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관련주인데요. 특히 스마트팜 관련주 중에서도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이미 그 해외에 수출을 많이 했어요. 호주, 뭐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과 협업을 해서 원래는 일본이 이 스마트팜의 좀 강국이었었는데 반대로 일본으로 역수출을 하기까지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쟁 관련해 갖고 이제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 또 뭐였냐면 우크라이나에 이 스마트팜을 지원하겠다라는 이 내용이 오늘 또 시장에 이슈로 나오면서 오늘 또 중요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또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최근에 이제 곡물 관련주나 사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뭐 한 2월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특히나 최근 같은 보통은 이제 큰 상승이 한번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 이후에 조정 구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테마주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가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전부 다 조정이 들어가죠. 그렇다면 이 악성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지금 곡물이나 사료 관련, 식량 관련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계속 돌 건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스마트팜 관련 이슈들, 그리고 농업 관련 이슈들이 조금 한 번 더 수급이 시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선정한 종목은 이런 이유에서 지금 선정을 해봤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감이 오실까요? 그렇죠. 예. 오늘 이제 시장을 본 사람이라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수급이 들어왔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팜이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 딱 하나인데 혹시 이 종목에 사칙연산이 들어갈까요? 아 맞습니다. 와, 고급 용어다. 네, 사칭연산. 사칭연산, 그쵸. 와. 순간 사칭영산이 뭐였지? 아, 똑똑하시다. 네. 그래서 조금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해 주실 거니까 일단은 그거라면 저도 이제 맞는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저도 맞췄다. 처음 맞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가 자축하겠습니다. 네. 아, 역시 1등 전문가는 어휘부터가 다르네요. 네. 사칭연산 과연 들어갈지 이어서 그럼 세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힌트는 지구의 초록 더하기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말씀하신 사칙 연산이 들어갔네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아, 너무나도 네, 앞서서 사칭영산을 말씀해 주신 덕분에 네. 네, 이제 모두가 아실 예, 것 예. 같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좀 계속해서 이제 지금 타이밍 괜찮다 할 때마다 추천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또 이 종목으로 또 우리가 수익을 많이 봤었던 종목이고 그것도 스마트팜 관련주들이 사실 지금 우리 시장에 많지 않거든요. 정말로 깊은 연관이 있는 종목을 따져보면 한 2종목 정도. 그리고 조금 이제 약간 곁다리식으로 좀 낑겨 있는 종목까지 합치면 이제 대여섯 종목이 될 것 같은데 또 오늘 또 여러분들 또 이 스마트팜, 에그테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후 위기,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가 중요한 만큼 식량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4차 산업에는 또 로보트, UAM 이런 정말 우리 첨단 기술, 미래 그런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우리의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날아다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또 뛸 수 있는 4차 산업으로 뛸 수 있는 에그테크 관련주 말씀해 드렸는데요. 자, 샵 3772번으로 주 104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주 104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주 104 전문가의 힌트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프 전문가의 힌트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정답을 노란통에 올려주신 10분께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만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명절 쇠고온 태조 이방원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태조 이방원이 다시 달릴 거다라고 보시나 봐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태조 이방원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죠. 그럼 태조 이방원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바이든의 이제 $80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비축유를 사겠다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그럼 이제 에너지 쪽이잖아요. 그래서 태 쪽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태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심히 보게 된다라면은 신재생 업종들이 지금 이번 9월 달 들어서부터 8월 말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태조 뭐 2차 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들이 많이 약세적으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었고 실제로 모멘텀도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했었고 했는데 굉장히 적었던 이유는 이 친구들도 휴가를 간 거죠. 그렇죠? 5월 달부터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5월 달부터 7월 달부터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간 많이 상승한 폭 대비해서 지금은 거래량 없이 많이 밀렸습니다. 밀린 상태에서 지금은 왜 그럼 기회라고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지수가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상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합 형식으로 많이 박스권을 길 것 같다라게 된다라면은 시장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이전치에 있었던 낙폭 과대인 종목들이랑 좀 싼 종목들을 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익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자라고 생각 자체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태조 이방과 관련된 종목들이 저점 대비해서 시가에서 종가를 위로 올리는 밑꼬리가 긴 형태에서 양봉을 이제 켰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추세 전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를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힌트는 미국이 비축유를 80달러에 구매 예정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앞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는 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발의를 하면서 좀 브리핑을 하면서 비축유에 대해서 8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사겠다라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유가도 많이 튀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3%가량으로 막 쭉 뛰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전날 미국 시장을 보게 됐을 때 가장 덜 빠졌던 섹터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었습니다. 왜? 결국에는 이제 이전치의 셰일가스처럼 셰일가스도 이제 유가 자체가 고유가 시대에 있었을 때 셰일가스에 대한 이제 모멘텀 자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동일한 형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던 그런 부분으로부터 수급을 받고 오늘 한 번 더 이슈가 더 좋게 된다라면은 그 이슈들이 다시 또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힌트 같은 경우 제가 좀 원래 항상 준비를 많이 잘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맞추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세 번째 힌트 나오면은 말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힌트는 구상호명이 서울마린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옛날 이름이 서울마린이었나 맞습니다. 봐요. 네, 옛날 이름 서울마린이었고 사실 제가 제 포트상에서 지금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손절 처리했잖아요. 예. 그럼 조선업종도 채워야 되고 태양광도 채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주력주를 채우는 것보다 좀 서브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테마주에서 2등주, 3등주라고 부르는 그런 종목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서울마린이라고 검색창에다가 치면은 나올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강력한 힌트를 드리자면은 커피 쿠폰을 드릴 수 있게 영어가 들어갑니다. 영어가 들어가는 네. 세 글자 영어가 들어가는 친구들이다. 근데 이걸 아마 고민하더라도 이게 힌트를 아주 재치 있게 하려 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종목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바로 지금부터는 주택스타 전문가의 종목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가지고 온 전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여러분들의 계좌에 초록색이 더해지면 안 되겠네요. 네. 빨간색이 더해지길 바라는 그렇죠. 마음으로 예. 네, 오늘의 종목은 그린 플러스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이제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제가 한 3번, 4번 정도 추천을 했었고 매번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또 유의미한 정말 범상치 않은 캔들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241선까지 터치를 해주는 윗꼬리 양봉 캔들이 나왔죠. 최근에도 이제 8월 말쯤에도 이제 윗꼬리 캔들 만들면서 좀 매집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좀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키 맞추기를 좀 해놨다. 그래서 급등 초반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시가총액이 지금 1,4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유통 비율 따져 보면 한 1,00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1,000억의 항상 10분의 1이 이게 이제 바닥권에 쌓이면 추세 반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렸는데 지금 거래대금도 한 200억 정도로 지금 충분히 바닥을 다져줄 만한 거래대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기적 추세도 봤을 때 우리 경기 소사이클이 되는 소순환기가 되는 이 800일선을 2020년 5월에 돌파한 이후로 지금 처음 한번 조정 구간을 받았거든요. 이 800일선에.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여기까지 한번 받았고 물량이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 산업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괜찮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팜이라는 산업군 내에서 국순당과 함께 이제 원탑 투탑을 다투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위치에서 현재의 수급은 이건 정말 지금 사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2,700원에서 14,000원까지 여유 있게 드리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 되는 17,0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이전 저점이 되는 11,000원까지 해서 이렇게 가격 전략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는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그 자세한 전략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잡아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종목을 아실 수 있겠는데 종목에 대해서 어떤 투자 비율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보도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더불어 가지고 태조 이방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담아도 되는 기회인지 아니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보유자분들과 신규 진입자분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함께 태조 이방원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 전략들을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준비된 많은 이야기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출연자가 제시한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